그런 말씀대로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지금 자체적으로 경선 치르고 있고요. 제3지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무소속의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TV토론 2차례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경선 과정이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아무래도 흥행이나 관심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모가 있겠죠. 한쪽에서는 안철수, 금태섭이 열심히 토론하고 또 이쪽에서는 오세훈, 나경원의 토론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야권의 경선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느냐 지금 야권에서 기대하는 부분일 텐데 한 가지는 이 좀 1대1 토론 4강으로 나눠서 하는 것들의 결과가 너무 뻔하게 되면 오히려 이 시민들의 흥미를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. 이 가운데서 의외로 금태섭 전 의원이 선전을 한다던가 또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지금 4명이 있는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나 오신환 전 의원이 깜짝 돌풍을 일으켜서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 중에 한 사람을 잡고 2등으로 올라서서 결과를 좀 예측하기 힘든 그런 구도가 되어버릴 때 국민들이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뭔가 더 박진감을 느끼고 야권의 세대교체라던가 이 좀 인물교체 이런 부분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. 이 토론 과정이 이어지지만 이쪽에선 어차피 안철수 또 이쪽에선 어차피 나경원 아니면 오세훈 이런 구도로 초장부터 너무 김이 빠진 경선이 되어버린다면 열심히 이 반찬은 많이 준비했지만 정작 먹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맨날 먹던 거 아닌가 그 나물에 그 밥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반전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이 경선의 흥행을 가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컨벤션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. 이 부분 강조를 하셨는데 또 야권 단일화 정말 성사가 될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도 합니다.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십니까?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삿바 싸움이 커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이제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?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이 되면 이제는 단일화 협상이 되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장혜철 평론가가 예를 들었지만 예컨대 조사 대상을 야권 지지 기반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아무에게나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것이고요.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뭐 100% 일반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할 건지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측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의 경선의 룰의 방식과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그분이 또 주장하는 방식이 충돌할 수 있을 수 않겠어요? 이랬을 때 얼마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그 과정에서 혹시나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게 되면요 피로감이 높아지게 돼요. 만약에 이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마이너스 결과가 나와서 경선을 단일화 협상이 도리어 실제적인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룰을 만드는 일,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도 뭐 그렇게 긴장감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단일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.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는데 민주당에게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제 합당을 하느냐 문제,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선거 전에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. 물론 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그걸 할 수도 있겠죠. 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를 앞두고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 여론도 악화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후보 간의 단일화는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면 합당을 전제로 해서 원래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선거 전에 이루기는 좀 어려울 거다. 왜냐하면 그것이 미칠 정치적 파장이 있어요. 또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서 민감한 사안을 띄우는 것 자체가 부정적일 수 있다.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개인 간의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합당을 전제로 한 단일화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아울러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, 지금 선거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뭐 정책, 비전 대결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에만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? 매번 선거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죠. 그리고 매번 청문회마다 정책 청문회 아니고 또 인사, 인신, 신변 검증하는 청문회 아니냐는 이야기가 참 단골 화두처럼 나오는데요. 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임기가 1년인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도 보통 재보궐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.
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에 집중되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정책과 공약들을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. 다만 그것들이 과연 임기 1년의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냐 공약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깐깐하게 언론이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, 기본적으로 이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이냐 또는 정권의 유지냐 이 측면으로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개개인의 정책적 역량이나 공약보다는 전반적인 흐름, 구도의 분위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다는 점,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이번 선거가 기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이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설 연휴 때 좀 의견을 들어보시고 난 뒤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설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여론조사 갖고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